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일본의 버블 경제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와 사치,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수십 년간의 기나긴 붕괴까지 마치 한편의 경고와도 같은 그 시절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현실이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황궁, 그 밑에 있는 땅이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부동산을 합친 것보다 비쌌다는 거죠. 이 한 문장만 봐도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야기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대체 이 거대한 버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씨앗이 뿌려진 1980년대 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때 일본은요,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경제 대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수십 년 동안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거듭한 겁니다. 결국 세계 제조업과 수출 시장을 장악한 거인이 됐죠. 그리고 이 거인의 거침없는 발걸음은 저 태평양 건너 미국에 아주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게 그냥 경쟁이 아니었던 거죠. 일본산 자동차, 반도체가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카이젠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를 바꿀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경제적 긴장감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터지게 됩니다. 바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단 한 번의 회의에서였죠. 이 회의가 일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미국 물건은 싸게 만들고 반대로 엔화 가치는 확 올려서 일본 물건은 비싸게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무력 적자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와, 근데 그 효과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일 정도로요. 불과 2년 만에 엔화 가치가 말 그대로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일본으로서는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이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이 방어적인 조치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도화선이 된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고 이게 의도치 않게 사상 최후의 자산 버블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자 시장엔 그야말로 값싼 돈이 홍수처럼 넘쳐났습니다. 이 엄청난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이었죠. 거대한 광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광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불과 4년 만에 주식시장이 3배 넘게 뛰었다니까요. 이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의 상승세였어요. 정점을 찍었을 때는 어땠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10개 중에 무려 7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팬 주식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부동산은요, 이건 더 심했어요.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거의 가능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도쿄 상업용지 가격이 무려 10배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축제는 없죠. 이대로 가다간 인플레이션도 감당이 안 되고 자산 거품이 터질 거라는 걸 직감한 일본은행이 마침내 급브레이크를 밟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정이 불러온 건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말이죠. 금리를 올리니까 주식시장이 폭삭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절대 안 망한다던 부동산 신화도 깨지고 결국에 담보 가치가 사라진 은행들까지 전부 위기에 빠지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이 버블 붕괴는요,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경제를 수십 년 동안 멈춰 세운 그 유명한 잃어버린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왜 그렇게 회복이 힘들었을까요? 바로 이 3가지 족쇄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이랑 개인들은 돈을 안 쓰고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됐죠. 은행들은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주면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고요. 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소비를 안 하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적 충격은 일본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결혼도 출산도 미루게 됐죠. 그리고 한번 크게 데인 사람들은 다시는 주식 같은 위험한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현금을 쌓아두기만 했어요. 이 상처는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버블 경제 이야기는 그냥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시장의 광기는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거품이 터졌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건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미래를 향한 경고일까요?